안녕하세요. 현지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강동구의 둔촌 주공아파트가 2022년 4월 15일부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선 둔촌 주공은 시공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왔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이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는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한 개 시공사보다는 여러 개의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함께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익을 나눠 가지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단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시공이익을 나누어도 시공사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공사 중단 이전에도 둔촌주공은 좀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큰 건 2020년도에 허그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였는데요. 2020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둔촌주공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했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허그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허그는 뭔데 분양가를 정해주냐? 과연 허그의 분양 보증이란 어떤 것이냐? 현재 정책상 일반 분양, 그러니까 조합원 외에 세대에 분양되는 게 30가구를 넘는 주택은 무조건 허그에 분양 보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주도보라고도 하고 예전 명칭에 따라서 대주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줄여서 허그라고 제일 많이 부르는데요. 허그가 이 분양 보증을 담당합니다. 그럼 분양 보증은 왜 할까요? 사업 주체가 이 아파트 사업을 할 때는 착공 전에 분양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회사가 망한다. 시행사가 망했어요. 아니면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영영 재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일반 분양자들은 그 돈을 냈는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걸 보증해주기 위해서 허그가 생겼고 허그가 이제 분양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허그는 이 분양을 보증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 분양 보증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위험이 크다고 하면 일반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상 이 허그를 통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간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당초 생각했던 분양가는 인근 시세에 따라서 한 3,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당. 근데 그 허그 당연히 안 받아들였고요. 허그에서 마지막까지 제시한 분양가는 2,978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평당 3천만 원 미만을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는 이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아파트가 입지가 얼마나 좋은데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조합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홍이 정말 거셌어요. 결국 그때 조합 집행부가 한번 갈리고 조합장도 한번 총회에서 해임되고 그리고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우리는 더 비싸게 평당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하겠다 해서 허그 분양 보증 없이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을 뒤로 미뤘습니다. 공사가 착공되고 지금 공정률이 50%가 넘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공사비인데 공사비 이전에도 이 분양 시기와 관련해서 시공단과 그리고 조합 사이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 구조는 사업비를 조합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이주비 그리고 토지 매입 비용과 공사 비용을 다 조합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합은 그냥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회사도 아니고 조합원들은 자기 집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공사비만 해도 2조가 넘는 이 사업을 할 만한 돈이 어디서 날까요? 그러니까 결국 조합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요. 대주단을 꾸려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일반 분양까지 다 되고 나면 그 돈을 대주들에게 다시 갚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주들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자를 또 받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자 후불제라는 말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 이자를 시공사가 대신 대납을 먼저 해줬다가 나중에 입주 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후불, 나중에 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공사는 도대체 뭔데 이자까지 내면서 이 공사를 해주냐? 결국 공사를 준공하면서 공사비를 받아서 시공사의 이익을 취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둔촌주공의 조합과 시공사는 예전부터 분양 시기와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합 측에서는 그냥 허그에 분양가 제한을 완전히 피하고자 완전 후분양을 하자 이런 입장도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아예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아예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입장도 있었고, 근데 시공사는 진짜 절대 반대였다고 하거든요. 무조건 선분양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조합원들이 낼 수 있는 돈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현금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밖에 없는데, 그 대출 이자를 아까 시공사가 먼저 대납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을 받지 않으면 시공사가 먼저 내줘야 하는 이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시공사도 생각을 하죠. 이게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조합이랑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냈던 이자 대납한 거 못 돌려받으면 나 어떡하지? 이거 못 돌려받으면 또 소송해야 되는데, 사실 조합은 입주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돈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게 반드시 일반 분양이 돼야 된다. 먼저 돼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조합과 상당히 좀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일반 분양가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사는 해야 하니까 지금 이 사업단 시공단 측에서는 여태까지 공사비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사비를 못 받고 먼저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할 때부터 이제 공사비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공사비를 받으려면 조합이 대주들한테 돈을 또 빌려요. 그래서 이걸 시공사한테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시공사가 다시 또 보증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자를 대납해줘야 돼요.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 돈을 받으려고 내가 이자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조합이 공사비를 도로 깎겠다. 당초 맨 처음에 2016년에 계약을 했을 때는 이 공사비가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변경 계약이 된 거는 3조 2천억 원, 약 6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거를 조합원 수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한 조합원당 부담해야 하는 돈이 1억. 일반 분양자 포함해서 12,000세대라 하더라도 세대당 5천만 원. 그럼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 금액이 너무 크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공사비도 못 받고 4개 업체가 안 그래도 나눠서 이익을 먹어야 되는데 이자도 대납해줬고 거기다 분양도 일찍 못했는데 난 내 공사비를 제대로 보전받았을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계속하냐,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뭐 서울시에서 뭐 재건축 코디네이터를 투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조합 입장과 그 시공단 입장이 좀 첨예해서 협의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보여요.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압박하려고 시공사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시공사를 바꾸겠다, 너네 공사 안 하면 너네 나가, 내가 새로 공사할 시공사 구할 거야, 네가 이렇게 무단으로 공사를 안 할 수 있어?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시공사는 그럼 난 유치권 행사하겠다, 나 공사는 안 하는데 여기서 못 나가, 이 현장은 점유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다른 시공사 데리고 와도 너네 공사 못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사업비만 늘어나요. 이자도 늘어나고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 모두가 다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익을 보는 건 돈을 빌렸었던 대주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건설사에서 일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사업을 보면 결국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건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사를 잘 이어나가서 조합원분들도 빨리 입주를 하고 일반 분양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저는 하자소송을 또 많이 받고, 제가 시청 안전감사 담당관, 그 건설안전 쪽인데 그쪽에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건축물의 하자를 좀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골조가 진행된 다음에 공사 현장에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하자가 발생할 확률도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